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연구 과제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관광을 전공을 했었어가지고 이제 이런 지역의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우려에 있는 곳들의 어떤 관광으로 좀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나 지방 관광 활성화 같은 부분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연천이랑도 또 인연이 돼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고요. 저는 사실 연천에 사실 온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22년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접경 지역과 관련된 연구를 좀 지원을 해주시면서 여기서 이제 막 설문지도 돌리고 여기 오게 됐고, 그러면서 계속 또 인연이 돼서 작년에는 이 리빙랩과 관련된 농촌 리빙랩 연구, 그리고 DMZ 오픈 해커톤도 나가봤었고, 그리고 올해 또 새로운 또 과제에 선정이 돼서 접경지역 리빙랩 관련된 연구를 좀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제 에코뮤지엄 일환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지만 올 가을에 또 한 번 더 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제가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어디 사시는지,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연천의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어떤 부분에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 뒤에 어떤 내용으로 좀 풀어갈 건지를 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네,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학면 911에 살고 있고요. 이번에 참여하게 된 거는 이제 작년에도 이제 우리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이제 리빙랩에 대해서 개념 잠깐 소개했는데, 우리 여행사 하니까 이제 여행사하고 리빙랩하고 이제 잘 섞으면 뭔가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게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여행사에서 일단은 지역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리빙랩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활용하는 그런 게 궁금해서 일단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은 리빙랩이 뭔지 제가 좀 영상도 좀 가져왔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고, 다른 동네에선 정말 사실 리빙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연천 빼고 다 하고 있어요. 사실 거짓말 아니고. 그래서 그런 다른 동네에서 리빙랩 하시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사실 따져보면 쉬운데 이름을 영어로 지어놔서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하시고 있어요, 리빙랩을. 다들 마을 분들, 조합원들이 모여서 뭐 결정하고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행사도 준비하시고 레크리스트 행사도 준비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는 리빙랩이랑도 비슷해요. 단지 이름만 멋있게 붙여놨을 뿐이기 때문에 리빙랩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왜 연천에서 리빙랩 해야 되는지, 연천에서 리빙랩 하면은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설명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간단하게 제가 오늘 주제를 가져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티투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나 문제점이 뭔지 뭐 이미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좀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질 거고, 다음번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 동네 문제발굴과 해결 방안이라고 해놨는데,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맛집 지도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우리 동네 다른 사람은 모를 것 같은 것들을 공유해서 만들어 보는 그런 실습을 하거나, 세 번째는 또 자산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연천의 관광이 어떤 상황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맨 마지막에 이제 통일가나눔재단에서 올해도 다른 연구 사업을 저희가 또 학교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11월, 12월 중에 리빙랩을 진행을 한 번 더 할 예정인데, 7월에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우선권을 드리고 제가 좀 예산을 좀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참석하신 분들한테 사례비를 좀 드릴 수 있는. 네? 여기 통일과 나눔이라는 재단에서 새로 과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한테 참여 전후에 인터뷰 조금씩 더 해주시면 제가 사례비를 좀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좋아요. 그렇게 하면 엄청 많이 오는 거, 밥도 사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을 많이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들으시고 네, 꼭 가을에도 또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리빙랩이 뭔지 일단 영상을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전환형 유기를 준비 상황과 과제를 돌보는 넓은 부분입니다. 주민들로 지역사회 공자와 대책을 찾는 생활 실험실, 리빙랩 사업이 전남에서 시작됐는데 전남이 추진하는 사람이 중심되는 유기, 이른바 사회적 유기의 성공적인 부분으로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차주와 대입니다. 지역 농민이 키운 농산물을 파는 진주의 로컬푸드 가게. 농산물마다 제휴등급이나 종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곡물과 세제는 직접 챙겨온 용기에 넣어갑니다. 이거 진행하고 나서 조금 늦어졌어요. 부담될 거 없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만 구입할 수 있고 포장비 부담이 덜어 농민들도 반깁니다. 소비자들이 구워 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었고요. 훨씬 더 그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일회용 포장을 없앤 친환경 매장으로 바꾼 겁니다. 환경을 걱정한 주민들이 직접 추진했습니다. 동네 로컬푸드 가게에서 지역 전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생활조치업시 리빙랩 사업 전통입니다. 친환경 활동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일어나는 그 주변의 동네 변화가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푸드에서 이렇게 포장이 합세됩니다. 리빙랩은 지난해부터 경남에서 시작된 사회적 분리 사업. 올해는 15개가 선정됐습니다. 진주 지역 주민들은 학교와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특구존 거리 공연과 주민 설문을 이어가고 창원의 사회적 교통조합은 텀블러 공유와 헌옷 붙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려가서 자기 동네에서도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9월부터는 지역에 있는 몇 개의 카페들과 같이 모집을 해서 리빙랩의 목표는 주민이 직접 현안과 대책을 찾는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현장의 요구와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실증 연구의 연계를 통해 현장에 기반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고 나아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경상남도는 대학과 전문가가 참여한 전문가인 리빙랩 네트워크를 꾸려 내년부터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차려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동네에서는 사실 옆에 양주나 포천만 제가 이름이랑 양주 리빙랩, 포천 리빙랩 이렇게 쳐보면 그동안 벌써 한지 몇 년이 됐어요. 근데 사실 연천은 아무리 찾아봐도 한 이력이 아직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사실 여기 제가 예전에 네이버에 리빙랩이라고 쳐서 이미지만 뽑은 건데 정말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뭐 아닌 것도 있지만 다 리빙랩으로 다 이름을 붙여서 뭔가를 같이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그런 것에 뜻을 두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빙랩은 이제 위에 보시면 살아있는 실험실, 리빙랩해서 실험실이 랩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실험실이라는 뜻인데 뭐 별건 아니고 주민들이 꼭 중심이 돼서 뭐 그러니까 공무원도 모이고 또 기업에 있는 전문가나 뭐 관광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뭔가를 해보는 시스템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리빙랩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이랑 공무원이랑 뭐 기업이랑 학교랑 같이 모여서 해보자 이런 그런 시스템도 리빙랩이라고 설명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리빙랩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게 성남의 고령 친화 종합 체험관이라는 데서 해본 리빙랩이에요. 여기서 할머니분들이 이제 모이셔서 치매 예방 게임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전문가가 치매 예방 게임을 만들어 왔는데 이게 과연 이제 노인분들이 들어오셔서 이걸 해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직접 참여해 보시면서 개선을 해갈 수 있도록 이런 리빙랩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어떤 모델이다. 두 번째는 기술을 도입할 때 많이 좀 리빙랩이 활용이 됐어요. 여러분이 핸드폰에서 많이 쓰시는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도 이런 리빙랩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여기에 제가 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기술을 활용하는 데서 리빙랩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이제 회사에서 이제 농기계가 전복이 되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농사는 농지 한가운데서 지으니까 이게 사고가 나도 누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치시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농기계가 전복이 되면 그 농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기계에서 신호를 보내서 핸드폰으로 알람이 갈 수 있게 문자가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일단 기술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뭐 오류는 없는지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어플리케이션 쓰기가 쉬운지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기 위해서 리빙랩이라는 모델을 쓰셨어요. 그래서 업체가 와서 농민들을 모집을 했죠. 우리가 이런 거 개발을 했는데 한번 오셔서 좀 테스트도 해보시고 의견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리빙랩 시스템을 이용했고, 이 비콘이라는 동그란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여기 농기계에다 부착을 했대요. 트랙터와 이항기에 부착을 해서 농기계를 전복은 못 시키니까 이 인식기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꿔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딱 바로 문자로 농기계가 지금 전복됐다. 누구 거 어디로 빨리 뭐 이렇게 알람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어디다 이렇게까지 되도록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리빙랩을 이용해서 뭐 오류는 없는지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좀 생활에 와닿는 것 같아요. 노인분들 많이 타시는 전동차 뭐 전복 사고가 많대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농기계가 이렇게 전동차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바로 이렇게 또 문자가 보호자에게 가는 거죠. 다른 가족이나 누구에게. 네, 그래서 어플을 개발했던 얘기가? 네, 어플을 개발한 거예요. 저 기계랑 인식기랑. 또 어차피 그 반경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촌 그 지역 안에서 하면 되니까 엄청난 기술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런 거를 했을 때 농민이 실제 써봐야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지 이게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가 편하게 되다 보니 이럴 때 리빙랩을 이제 처음에 문제 탐색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게 뭐지? 우리 마을에 새로운 여행 코스가 필요해. 우리 마을에는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문제야. 주민들이 쓰레기 제대로 안 버려.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상권이 여기 너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좀 와서 쾌적하게 좀 상권을 누리고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럼 이번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결정을 하면 이제 어떻게 주민이 생각을 해봐서 쓰레기 수거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이럴 때 주민도 있지만 어떤 뭐 그런 기기를 만드는 업체 전문가가 와서 참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공무원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업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학교에서도 와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리빙랩이 진행이 되면 마지막에는 실제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고 피드백을 이제 다시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리빙랩의 이제 3가지 과정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 동네에서 제가 다 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옆 동네 것들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양주의 리빙랩. 여러분 어서 오시오. 꽃길 조성하고 주변 마을 어떻게 참여하게 할지, 커뮤니티 활성화, 온라인 쇼핑몰 할까, 홍보 패키지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리빙랩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보고 하는 거예요. 양주에는 리빙랩 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지원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랑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좀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을도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마을 사람들도 공동체가 회복되니까 그래서 즐겁게 일들 하시고 같이 어울리시고 코로나 시대인데도 우리 마을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포천시에서 마을을 모집을 했죠. 리빙랩을 할 마을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좀 지원금을 좀 주고 거기서 이제 한 1년 정도 운영해보고 나중에 상을 마지막에 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을 받았다고. 여기는 수입인리 마을 안에 있는 호박 터널입니다. 관상용 호박이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에 일단 이렇게 말리느라고 널어놨습니다. 그리고 리빙랩 사업에 이런 호박 터널을 이렇게 마을 유유지 땅에다가 설치해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호박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이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마을분 한 분이 고추를 심거나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연로하셔서 농사인데 그분이 몰지 오셔갖고 식용 호박은 저희가 호박 식혜나 2차 상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가공상품 만들어서 판매해서 뭐 마을의 그 독거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평생학습 마을을 유치해서 호박 그 요리하는 클래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요리 재료도 쓰고, 그리고 박이나 뭐 조롱박 같은 거는 그림 그리는 저 재료로 다 씁니다. 박에다가 그림 그리고 조롱박에다 그림 그려서,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소품이나 작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녀 회원들이 되게 열정이고 잘 해주시고, 남자들이 나와서 풀깍 침이 들어가는 일을 하고요. 소소히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은 부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뭐 기름도 내고 호박 농기를 이렇게 내다가지고 하는 일을 해요. 호박파이, 호박쿠키, 그 다음에 뭐 호박식혜, 마을 분들이랑 상의해서 어떤 음식을 할 건지 같이 정하기도 하고, 200년 사업 예산에다가 오븐을 2개를 장만을 할 거예요. 쿠키도 굽고 빵도 만들고. 그러면 연천에서 왜 리빙랩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해봐야 될까요? 리빙랩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친숙한 것부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마을 여행사에서 우리 시작을 했으니까 연천에서 필요한 관광이 뭔지, 여기서 좀 부족하거나 좀 개선돼야 될 교통수단이 뭔지, 여기 상권을 어떻게 좀 바꾸면 좋을지, 이런 것들 주제를 생각해 보셔서, 예를 들면 중심지 여기 주일리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리빙랩을 써보신다든지, 아니면 연천 시티 투어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부분에도 또 생각을 해보신다든지, 여러 주체들이 참여해서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민이 꼭 이렇게 중심이 되어야 하고, 저희와 같은 학교가 이제 도움을 드리는 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뭐 가능하면 뭐 이렇게 아까 말씀 나왔지만 뭐 면사무소에서 좀 나와서 좀 들으시고 하면 좋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의 참여를 또 유도한다든지, 또 이제 상품이나 관광 분야 전문가들 저희가 좀 초청을 해서 같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형태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단계죠. 주민교육 및 워크샵을 먼저 해서 이게 뭔지,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지,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는지를 먼저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첫 단계가 오늘 시작이 된 거고, 이제 이건 제가 예시로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중면도 그렇고 뎁사리 공원 거기 진짜 주차가 진짜 작년에 난리가 났잖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와서. 통일바라기 축제도 거기가 이제 주차를 지금 늘려서 그나마 좀 이제 좀 원활해진 거지, 사실은 주차가 굉장히 문제였을 거예요. 그리고 주차뿐만 아니라 그 관광객들이 오는 시즌에는 농기계도 다니기 힘들다고 들었어요. 차들이 너무 막혀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주민들이 주차장 공사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온 사람들한테 지도를 나눠주는, 이렇게 동선을 이렇게 가세요라고 하나씩 나눠주는 그런 유인물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입간판은 어디다 놔야 차들이 이렇게 돌아서 잘 들어갈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제일 잘 아시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거를 지도를 딱 펴놓고,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렇게 나가고 나오는 거는 이렇게 하게 합시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제일 잘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문제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의 생각을 모아서 해결해 보실 수 있는 거고, 나중에 파일럿 테스트라고 썼는데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차들 이렇게 몰렸을 때 이게 제대로 이렇게 나갔는데 어떤 차는 이걸 제대로 못 알아듣더라. 그러면 내가 그걸 봤는데 그거는 이렇게 바꿔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뭐 관광지 안내도를 제작해서 최종 결과물로 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리빙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일단 결과물 실현하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돈을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한번 이걸 좀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또 계획서도 내보시고 하는 단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하고 있는 리빙랩의 결과 영상을 가져왔는데, 이거 조금 긴데 이제 어떤 주제들을 많이 좀 활용을 했는지에 중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마을 주민들이 조사를 해봐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실험까지.
저희들 이제 마을 기획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전 회원들이 마을 전체를 나누어서 방문조사를 했고요. 그 방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좀 심각하게 애를 겪은 부분에 5군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8월서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1차 인터뷰 및 현장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을에 있는 자생단체라든지 지역 공동체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의 그 활동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또 마을 주민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절차를 지어왔습니다. 이 삼성타운 참여를 돌다 보니까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간 것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는 연결을 시켜요. 여기는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든가 뭐 이런 쓰레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생각들로 자꾸 연결이 가더라고요. 미래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주민과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어디 다니던 간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집만 생각을 했는데 여러 주변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제가 앞으로 차량을 주차하더라도 옆에 있는 주민들하고 또 인근도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주차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쓰레기가 많은 지역을 저희가 돌아다녔어요. 저희가 몇 통해서 4개통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4개통을 돌아다녀가면서 나오는 쓰레기 그리고 어떻게 버리나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사진을 찍고 왜 버렸을까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안 버릴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과정들을 포스트 리스트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해결책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잘 몰랐고 되게 생소했어요. 이렇게 주민분들과 함께 또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주민분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리빙랩이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사회 혁신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석공동에는 아시다시피 대덕구에서는 2번째로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동이고요. 그에 비해서 현재 인구수는 거의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두 배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주차금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있고요. 골목길마다 차량이 넘쳐나는 그런 수준이 되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5일장 이제 3일이나 8일날 열리는 5일장 한 100년 정도 시작된 강인데, 그로 인해서 주변 골목길이 상당히 좀 막히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에 쓰고 있는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으로서 인도가 확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의 안전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어서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겠죠. 주차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은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주로 여기 와가지고 회의를 했을 때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주로 많이 제시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학생들 생각을 알고 학생 입장으로서 어른들이 제시하는 그런 의견들을 듣고 교수가 훈련해서 어른들과 같이 함께 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사업 소개도 하고 그리고 연구원들 모집해서 같이 이제 마을조사 저희가 7차례 마을조사를 했어요. 근데 마을조사하면서 이제 황토길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찾아갔죠. 근데 처음에는 황토길에 쓰레기 문제, 애완견에서 있는 문제, 그리고 조명, 쉴 곳이 없다, 다양하게 나왔었는데 이제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이제 서로 의식 개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주민들 서로 바꿔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이제 조명이나 쉴 곳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선정해갖고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투표도 하게 되었고 그때 아무래도 조명 쪽으로 이제 어두워서 이용을 못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조명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죠. 처음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리빙랩이라는 걸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마을 주민들과 또 이제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과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제 자존감도 많이 올라오고 처음에는 힘들게 시작했지만 굉장히 뜻깊은. 그러면 이제 연차원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혹시 평화경제 특구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작년에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접경 지역에 있는 시군들이 평화경제 특구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모든 적경 지역이 좀 다 달려들 것 같이 얘기는 하긴 했는데 연천은 좀 뒤로 지금 빠진 것 같긴 해요. 이거 말고 뭐 기회발전 특구 그거를 해보시겠다고 군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파주가 지금 이걸 하려고 엄청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세금 혜택도 주고 기업들한테 그런 거라서 지금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일단 통일이 되면 사실은 이 적경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적경지역은 지금 인구 감소가 엄청 심해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다 인구 감소 지역인데 거의 적경지역에 몇 개를 빼고는 다 지금 인구가 감소해서 통일도 되기 전에 이러다 지방에 사람들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적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하고 기회발전특구를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즐겁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리빙랩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연천군 인구 제가 어제 업데이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41,091명이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2016년부터 계속 좀 이제 하향세를 겪고 있어요. 2014부터 16년까지도 살짝 올랐는데 이것도 이제 은퇴자들이 귀촌하는 등 이제 고령 인구들이 늘었지 이 기간에 초중학생 수는 엄청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년층만 많이 늘어나고 젊은 층은 많이 없어진 거죠. 결국은 2017년부터는 계속 감소세로 이제 줄어들어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년 동안 인구가 10%가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뭐 이건 비단 연천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매일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제 인구 감소가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제 경기도권에서는 이제 연천이랑 가평만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연천은 경기도 인구의 0.3%밖에 안 돼요. 근데 연천의 인구 구조를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지금은 한 50세에서 70대 연령층이 제일 많죠. 근데 경기도 전체를 보시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종모형이죠. 그래서 60세에서 한 40대부터 60대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층이 많은 게 정상적인 그런 인구 모형입니다. 근데 연천구는 지금 이미 좀 이제 노령층이 좀 많은 상황이죠. 고령 인구 비율이 많은 상황이에요. 이제 2020년에 나중에 미래에 연천군의 인구가 어떻게 될 거다, 경기도 인구가 어떻게 될 거냐를 살펴봤는데 연천군, 파주시, 동두천시 2017년 모델을 보면 사실 크게 특색은 없어요, 다들. 근데 뭐 어디가 뭐가 더 특별하다 이런 게 없는데 이제 20년 뒤를 보게 되면 연천군만 엄청 지금 고령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인접한 파주라든지 동두천도 좀 심해지긴 했지만 이제 연천이 제일 좀 이제 심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활성화해서 좀 더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제 문제점이 이제 이런 인구 모형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은 이제 1차 산업이랑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데 1차 산업은 이제 농업이죠. 농업을 많이 하시고 3차 산업은 뭔가 이제 서비스업이 발달됐다기보다는 군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뭐 음식점이나 뭐 이런 판매업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나마 3차 산업이 좀 비중이 높고 뭐 다 아시다시피 거의 다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도 산업도 사실 발달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이 진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산업이 지금 적경지역 전체가 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연천이 막 파주는 좀 그래도 이루는 관광지가 많죠. 사람도 많고 철원도 저렇게 순식간에 갑자기 사람들을 했는데 이런 형태의 관광산업이 연천에 과연 가능할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막 빵 터지는 이런 관광지는 빠른 시일 내에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연천은 근데 특색이 주요 관광지 운영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백학 역사박물관도 있지만 통일바라기 축제도 장남면에서 꽤 오랫동안 주민들이 이끌어서 주민센터랑 같이 해서 또 하고 있고 뎁사리 공원도 뭐 작년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거기도 가보면 인구가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주민센터랑 같이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뎁사리 공원도 또 성공적으로 지금 성공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좀 관심을 좀 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당포성 별빛축제도 아직 뭐 발전을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관광자원의 개발이 연천에서는 좀 많이 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또 그냥 사람만 많이 와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주민들에게도 인기 돌아가게 하는 그런 관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천에서 리빙랩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 농촌에서는 사실 주민들만 모여서 체계적인 관광 자원을 운영하기는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전문가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연천군의 작년에 제가 좀 몇 군데는 또 관장님이랑 좀 돌아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각 면마다 특색이 다르고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시작하는 단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천에서 리빙랩을 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미 축제나 이런 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곳들은 관광 산업으로 인한 문제 해결, 뭐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 이런 거에 활용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나 축제 프로그램 만들어 보는데도 한번 모여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중심 상경과 활성화 방안을 만드는데 어떤 축제 행사 같은 걸 만들 때도 한번 여러 명이 모여서 한번 리빙랩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관광지 운영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은 뭐 장남면, 중면 같은 데서도 좀 해볼 수 있겠죠. 갑자기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백학면이나 신사면 같은 데는 좀 마을의 유무형 자산을 엮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데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상점가나 빈 공간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이제 리빙랩을 이제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모여서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여기 이제 상인회 분들이 또 여러 가지 행사도 해보시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조직해보는 거에 리빙랩을 한번 만들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고 있으실 수도 있지만 좀 거기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 체험 마을을 많이 하고 있는 마을들은 이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경우도 있고 좀 이제 침체기를 겪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거를 차별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빙랩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기까지 해드렸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시티투어 버스와 관련해서 저도 막 블로그도 많이 찾아보고 갔다 오신 분들의 블로그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일단 뭐 아시는 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목요일에 여기 백화하게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여기 저기 네모칸을 써놨는데 이제 1호차는 12시 10분에 와서 1시 20분에 떠나가봐요. 그리고 2호차는 2시 10분에 와서 3시에 코로고로 가는 것 같아요. 아마 1호차는 여기서 점심을 먹으라고 좀 풀어주는 걸까요? 그래서 좀 시간이 있고 2호차는 상대적으로 좀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미라클타운이나 태풍 전망대를 이제 가는 코스가 되고 이제 금토일은 이제 이제 연천의 명소라고 부를 수 있는 제인폭포, 전곡시장, 전곡선사박물관, 전곡리 유점을 이렇게 돌고 가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요 1시간 한 50분을 어떻게 써서 사람들이 여기서 좀 그래도 여기 온 김에 백화에 다시 오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이 문제점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들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연천에도 도움이 될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좀 말씀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라면 제가 연천에 오면 일단 이 불확실성 때문에 혹시 좀 꺼려지게 될 것 같아요. 내가 11시 버스를 타고 싶어서 와야지 하고 연천역에 이제 시간에 맞춰서 내렸는데 11시 버스가 10시 반에 왔더니 제가 다 팔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1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다음 표는. 이게 예약이 지금 안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와서 여기서 현장에서 표를 사서 줄 서서 표를 사가지고 선착순으로 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현장 판매 좋지만 뭐 전화 판매를 좀 미리 받을 수도 있고 또 온라인 판매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부분들을 아직 안 했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주말에 오게 된다면 갔는데 표 못 가면 어떡해? 이러면서 좀 안 오게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백합광장에 12시 10분에 목요일에 와서 내려주게 돼요. 그러면 밥 먹고 나면 딴 거 볼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밥을 어디서 먹지?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뭐 블로그 검색해보다가 뭐 한 군데 들어가서 나오게 되면 다음 차 뭐 1시에 출발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쫓겨갖고 여기 박물관도 제대로 못 보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그냥 다 지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뭔가 시간대가 좀 조정이 되거나 한데 만약에 1호차가 지나고 나면 2호차를 타고 가는 분들도 더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간격 조정 같은 게 좀 더 촘촘히 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어떤 것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문제점이었는지 어떻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늘만 있으니까 거기서 밥 대충 주워 먹고 그럼 간다니까. 그러니까 저게 엄밀히 말하면 좀 그냥 둘러보기 코스잖아. 네. 그렇다고 저걸 기다렸다가 나머지 뭐 살고 편의점 여기 들어가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 가면요. 거기 농산물 좋으니까 못해 사세요 이렇게 광고 때리면 그걸 사가려고 하겠지만 못 사.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보는 사람은 이거 뭐 하나 사가고 싶은데 여기 왔으니까 뭐 예를 들어 율무도 있고 아니면 뭐 쌀도 있고 하니까 두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은 그렇지만 뭐 알려주지도 않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뭐 방앗간 들러서 뭐 사가서 이것도 안 하니까. 그리고 여기 들러가면 뭐 사가라고도 없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보이는 사람한테 저 사람 나무 파네. 나 두릅 사갈래. 이러면 누구나 사가. 그리고 여기 들어왔다가도 이거 만약에 사가고 싶으면 이렇게 사가. 이 정도인데 그게 솔직히 뭐 마을에 그걸 그렇게 기다리고 밥 파는 사람도 점심시간에는 여기가 미터져요. 백화점 식당이 못 가니까. 근데 뭐 극단적으로 관광객 몇 명 왔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상 따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저건 아무도 의미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문제점은 현황은 그렇다고 봐. 문제점은 그거니까 고출점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충분히 와서 밥도 많이 먹고 둘러도 보고 쇼핑도 하고 거리도 둘러보면서 이렇게 물건도 사가고 그 다음에 안내도 받고 그러면 도시락도 싸갈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관광가에다가도 얘기를 해야 되고 해설하는 안내자한테도 이렇게 안내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냥 여기 파는 사람들한테도 대충 하게 알고 거기서 올해 지금 몇 명 떴대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여기 제가 이게 의견을 듣기 전에는 아 여기 내려오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검색을 해봐서 여기 백학면에서 뭘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검색을 해볼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뭐가 대표 메뉴인지 뭘 먹을 수 있는지 어디 가면 뭘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검색이 잘 되게 해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아니면 우리가 이 사람들 내렸을 때 여기에서 유인물을 하나씩 나눠줘야 되나? 우리 백학의 자랑을 한 장으로 만들어서 뭔가 여기 먹을 때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백학 역사문화박물관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1시간 코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 나눠줘야 되나?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상인회가 와서 같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상인회에다가 몇 번 얘기했어요. 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나왔던 문제들 다 문제들인데 12시 타임, 그러니까 2시 타임은 그냥 와서 어디 광장으로 있다가 찍고 그냥 호록으로 가니까 2시 타임은 그렇다고 치고 12시 타임은 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서 밥을 먹어주면 원래 목적은 우리가 그걸 목적인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막 먹을 거 찾아서 막 헤맸단 말이야. 근데 연백이나 이런 데 문 많이 열면은 그 동네 사람들 같이 오기 때문에 자리수가 모자라. 자리가 없구나. 한 10명 들어가면 꽉 차요. 그러니까 거의 올 때마다 40명이 와요, 40명. 거의 차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 세네 군데 갖고 찢어서 하기가 그래서 내가 선배거라도 얘기했어요. 올 타임에만 목요일이지만 와가지고 그 시간만 해가 점심 메뉴를 해가지고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 음식을 팔아서 상권 이거 활성화도 하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제가 사람들이 문난데고 꼭 투덜대고 이렇게 하나 보면 딴 데를 뺏길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정보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거기 가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니네들 싸워라. 김밥이나 뭐 싸와 이런 식으로 정보가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데 허정원 선생님 와서 이렇게 했는데 몇 명이 우리 도시락 먹을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했던 의도가 틀린 거 아니에요. 달라지네. 네, 그러니까 먹을 거 없더라 싸워야 돼. 뭐 이렇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상인회하고도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서 오는 시간 12시 타임만 해도 여기 세워서 그러니까 오면 상인회 누가 음식점에서 나와서 약간 그 사람들 그런다는 거예요. 가만 인사도 안 해. 인사도 안 하고 뭐 밥도 없다고 그냥 돌려보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워 죽겠는데 거기 걸어갔다가 도로 나온 거야. 구매공물까지도 좀 걷기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러니까 지역에 사람들이 얼마나 귀해요. 관광객이 오면
이게 사람들 오면 한 사람으로 잡아서 단골 만들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야 뭐 어차피 있는 사람들이니까 밭에서 와서 먹고 하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약간 우리가 약간 좀 귀하게 생각하고 맞아요. 또 오게 만들어야 네, 약간 한 사람이라도 열에 한 사람이라도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기 상인에서도 그런 데 관심이 없고 하니 그 음식적 인프라 같은 것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던 뭐 리플렛 나눠주는 거나 그다음에 뭐그 펜만 하나 붙여놓는 거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연령대를 보면 거의 다 60, 70대 이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일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오면은 이게 자기들이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벽화고리도 보고 뭐 찾아서 막 다닌단 말이에요. 검색도 해보고. 근데 이 노인네들은 그런 게 없어. 여기까지도 안 내려오시는 거. 그냥 딱 말만 들어요. 5,000원, 3,000원을 밥 먹고서 1시 15분에 출발합니다. 그 시험만 보고 있어 그냥. 이따가 막 타야 되니까. 네, 어디 둘러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가이드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질해설사들이 하는데 이분들이 좀 책임감 갖고 백각 딱 들어서면 수임생 같아서 비룡대교 쪽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각 들어서자마자 백각은 뭐가 있고 어디 먹을 때 뭐가 있고 설명을 이거 어디 둘러보세요 이렇게 말이나 해주면 되는데 지금 안 해요. 거기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관심도 없고 그런 게 문제고 우리가 언제 보니까 뭐 저기 버스 그냥 패스해버리고 저기 광장에만 쓰는 것 같더라. 원래 코스는 광장에 맞는데 우리 의도는 여기 서면 역사관 둘러보고 활용소 들어보고 해서 어디가도 쭉 가면 다 맞거든요. 가면서 넷플릭스 카페도 가서 커피잔 먹고 그 코스가 딱 맞는데 바로 그냥 광장으로 간다더라. 그러면 여기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다시 뒤로 안 온단 말이에요. 다 노인들이라.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거를 관광가에서 얘기했더니 그거는 뭐 코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버스 기사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 딱 무조건 쓰게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문제고 그리고 가이드들이 약간 연천 전체로 보면은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살려주겠다. 남의 동네지만 그런 약간 선한 마음을 갖고 좀 해줘야 되는데 잘 모르기도 하고 내가 살던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좀 귀찮기도 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정해진 코스만 대충 여기 어디입니다 몇 시까지 오세요 요만하고 끝이죠. 그런 부연 설명이 필요하고 하는데 그냥 총체적 난국이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점이 그래서 이게 들여다볼 게 굉장히 많은데 내년에 어떻게 시트 투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고집점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느껴져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가장 먼저 쉽게 해볼 게 뭘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봤어요. 갑자기 이제 농업 하시는 분들은 체험 상품 개발해 보는데도 뭐 해보실 수 있고 예술가 분들 뭐 기념품 개발, 우리 마을 마스코트를 만들어 보는 데도 써보실 수 있고 뭐 이야기 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한번 이 시티 투어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건 뭐고 앞으로 군에서 좀 해결해 줘야 될 거는 뭔지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숙제를 주세요.